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큐 코리아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는 서울 지하철, 그리고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의 지하철. 한쪽은 미래에서 온 듯 깔끔하고 한쪽은 과거에 멈춘 듯 낡았습니다. 반짝이는 스크린도어와 줄 맞춰 선 승객들. 그 반대편엔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과 삐걱거리는 선로 소리. 과연 누가 더 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도시의 지하철을 정면으로 비교해 봅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대결입니다. 효율 대 자유, 최신 대 전통, 깨끗함 대 생동감.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을 지하철 전쟁의 최전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04년 10월 27일, 뉴욕시는 미국 최초의 지하철을 개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증기기관차가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지하 열차. 맨해튼의 시청에서 할렘까지 단 26분 만에 달렸습니다. 뉴요커들은 열광했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뉴욕 지하철은 472개 역, 총 연장 38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노선도를 보면 마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알록달록한 선들이 맨해튼을 중심으로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까지 뻗어나갑니다. 24시간 운행, 365일 멈추지 않는 도시의 심장. 하루 평균 이용객 무려 550만 명입니다. 이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매일 지하철을 타는 수준이에요. 반면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태어났습니다. 뉴욕보다 70년 늦은 출발이었죠. 하지만 이 후발주자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50년 만에 23개 노선, 700개가 넘는 역을 건설했으니까요. 총 연장은 무려 1100km. 단순 길이로만 따지면 뉴욕의 3배입니다. 게다가 서울 지하철은 경기도, 인천까지 연결됩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묶어버린 거죠. 하루 이용객은 8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15%가 매일 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크다고 다 좋은 건가요? 오래됐다고 다 나쁜 건가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정돈된 질서입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형광등은 밝게 빛나고 안내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공기는 시원합니다. 모든 역에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 당연한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면 스크린도어가 보입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선로와 승객을 완벽하게 분리합니다. 안전사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보세요. 무료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하고 업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정시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평균 정시율은 99.9%. 2분 간격으로 열차가 도착하는데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차 안은 깨끗합니다. 냄새 별로 안 납니다. 좌석은 플라스틱이지만 청결하고 손잡이는 매일 소독됩니다. 이제 뉴욕으로 가볼까요? 뉴욕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순간 당신은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 듭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계단은 삐걱거리고
타일은 금이 가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벽을 뒤덮은 그래피티, 그리고 특유의 냄새. 뭔가 탄 듯한, 눅눅한, 설명하기 힘든 그 냄새. 에어컨? 일부 최신 열차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동차는 여름이면 사우나가 됩니다. 와이파이, 주요역 몇 군데만 터집니다. 지하에선 휴대폰이 무용지물일 때가 많죠. 스크린도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로에서 1미터는 떨어져 서 있습니다. 가끔 쥐가 지나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뉴욕 지하철엔 200만 마리의 쥐가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열차가 들어옵니다. 언제? 모릅니다. 5분 후일 수도 20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안내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뉴욕 지하철의 정시율은 65% 정도. 3번에 1번은 늦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좌석은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면 낡은 직물. 얼룩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닥엔 누군가 흘린 커피, 껌 자국, 정체 모를 액체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뉴욕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이게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깨끗함의 승자는 명백합니다. 서울입니다. 압도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돈 얘기를 해봅시다. 교통비는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1,400원입니다. 약 1달러 정도죠. 10km까지는 이 가격입니다. 강남에서 신촌까지, 잠실에서 홍대까지 1,400원이면 갑니다. 거리가 더 멀어지면 1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도 최대 2,500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제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티머니,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를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심지어 신용카드를 직접 찍어도 됩니다. 2초면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더 놀라운 건 환승 할인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거의 없습니다. 30분 안에 환승하면 하나의 요금으로 처리됩니다. 강남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인천까지 가도 2,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입니다. 뉴욕 지하철 기본 요금은 2.9달러. 하나로 약 3,900원입니다. 서울의 거의 3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2.9달러라는 겁니다. 한 정거장만 가도 2.9달러, 맨해튼 끝에서 끝까지 가도 2.9달러. 일견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입니다. 하루 왕복 5.8달러, 한 달이면 174달러, 하나로 약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뉴요커들은 먼슬리 패스를 삽니다. 한 달 무제한 이용권이 132달러, 약 18만 원입니다. 그래도 비쌉니다. 결제 시스템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뉴욕은 메트로카드라는 플라스틱 카드를 썼습니다. 매번 충전해야 하고 잘 긁히지 않으면 여러 번 다시 대야 하는 불편한 카드. 2020년부터 OMNY라는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찍으면 되는 방식이죠. 겨우 서울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환승 할인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또 2.9달러 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동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요금과 편의성에서 서울이 또다시 승리합니다. 뉴욕은 비싸고 불편합니다. 2대0 서울 리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서울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를 자랑합니다.
모든 역, 모든 노선에 스크린 도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선로 추락 사고는 거의 제로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취객도 안전합니다. CCTV는 어떨까요? 역마다, 전동차마다 빼곡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즉시 감지되고 역무원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역무원. 거의 모든 역에 역무원이 상주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영어가 서툴 수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여성 전용 칸도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엔 여성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점자 안내판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어떨까요? 뉴욕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는 치안입니다. 노숙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지하철을 떠돕니다. 플랫폼에서 자고 차 안에서 구걸하고 때로는 승객을 위협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연간 2,000건이 넘습니다. 폭행, 강도,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타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외곽 노선은 더욱 그렇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 선로 추락 사고도 빈번합니다. 2023년에만 26명이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했습니다. 살인, 자살 사고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경찰이 순찰하긴 합니다. 하지만 472개 역을 24시간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CCTV는 있지만 오래되고 화질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역무원? 대부분의 역에 부스는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팔던 시대가 지나고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요커들은 이 지하철을 탑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자동차는 더 비싸고 택시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밤늦게도 지하철을 탑니다. 안전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서울의 압승입니다. 3대0. 서울이 완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서울 직장인 김민수 씨의 말입니다. 저는 매일 분당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합니다. 지하철 없으면 못 살아요. 정확하고 빠르고 깨끗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8시 5분 전동차를 타면 8시 47분에 회사 도착합니다.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편합니다. 대학생 이지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 12시에 끝나는 알바를 해요. 집까지 지하철로 40분인데 한 번도 무서웠던 적 없어요. CCTV 많고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지하철 타라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 제임스는 감탄합니다. 한국 지하철은 놀라워요. 표지판이 영어로도 되어 있고 와이파이가 터지고 화장실도 깨끗해요. 구글맵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뉴욕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에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조금 차갑다는 느낌?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정말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도 못 쉬겠어요. 이제 뉴욕입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사라는 한숨을 쉽니다. 정말 싫어요. 더럽고 늦고 위험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차 사기엔 돈이 없고 맨해튼까지 가려면 지하철밖에 없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타요. 맨해튼 직장인 마이클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지하철을 탔으니까요. 더럽다고? 원래 그래요. 늦는다고? 그게 뉴욕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뉴욕 지하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티스트 제스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 지하철은 살아있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노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같은 공간에서 섞여요. 이게 뉴욕의 정체성이에요. 깨끗하고 완벽하면 뭐해요? 영혼이 없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효율 대 영혼, 시스템 대 자유. 서울 지하철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차갑게 느껴집니다. 뉴욕 지하철은 엉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생동감으로 느껴집니다. 10분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건가요? 객관적 지표로만 보면 서울의 압승입니다. 청결도, 안전, 정시성, 편의성, 가격. 모든 면에서 서울이 앞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뉴욕 지하철은 낡았고 더럽고 위험합니다. 21세기에 100년 전 인프라를 쓰고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지하철이 단순히 효율적인 이동수단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뉴욕 지하철은 120년간 이 도시의 혈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지하철을 타고 꿈을 찾아왔습니다. 재즈 뮤지션들이 플랫폼에서 연주했고 시인들이 차 안에서 시를 썼습니다. 영화 속에서 수천 번 등장했고 노래 가사에 수백 번 언급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문화입니다. 뉴욕다움의 상징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낸 저력입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결국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효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청결을 중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서울 지하철이 답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전동차를 타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불완전함 속에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양성과 자유를 사랑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즐긴다면 뉴욕 지하철에서 당신의 스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지하철 모두 각자의 도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서울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뉴욕은 혼란스럽고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대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답이 두 개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지하철을 타고 싶으신가요? 효율의 서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뉴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요. 왜냐하면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니까요. 다큐 코리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